발음이 선선행 하는 친구들 보면 그냥 뭔가 느낌상으로는 그게 예습인 것 같은 선행이 사실 이 아이의 진짜 지금 본 진도인 거고 선선행은 그 전에 뭐 몇 시간 전 혹은 그 과정을 이 순간의 대치동 이야기를 담아 전해드리겠습니다. 저는 한지연 부원장입니다. 네. 자, 그럼 각자 소개부터 다시 할게요. 저는 이성민 원장입니다. 저는 오우진 부원장입니다. 네, 이 실장입니다. 네, 한 실장입니다. 네, 이 실장님, 한 실장님. 자, 일단은 한 주간 저희가 딱 일주일 만이니까 한 주간 지내왔었던 거 간단하게 근황 토크 얘기하고서 오늘 메인 이야기로 갔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지난주 첫 촬영하면서 저는 이제 주말에 딴 수업 들어갔을 때 아이들이 영상 봤다는 얘기들 막 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조회수나 구독자 중에 상당수가 우리 가르치는 학생들이 꽤 있구나 이런 것도 느꼈고 혹시 한 주간 혹시 독특했던 거나 자신의 근황 얘기해 주실 거 있어요? 날씨가 추워져서 몸이 또 으실으실 콧질질에다가 날씨가 막 변해가지고 지금 다 셋이 다 훌쩍이고 있어요. 훌쩍훌쩍이고 있고 실장님들은 저 같은 경우에는 이번 주 이제 큰아이 시험 기간이라서 이제 큰아이 눈치 보는 한 주가 이제 오늘 끝났어요. 나중에 자식 눈치도 봐야 되고 네. 이게 쉽지 않은 맞아요. 거니 내가 낳았는데도 불구하고 막 자식 눈치도 보고 쉽지 않은데 혹시 더 이렇게 생각나시는 거 있어요? 저는 약간 이제 다이어트를 평생 결심하는 거지만 지금 냉동실에 다양한 닭가슴살 요리들과 지금 아몬드 음료를 하고 이제 약간 도전을 하고 있어요. 지금 이게 매번 평생 하는 거죠. 다이어트는 평생. 어제는 술을 먹었지만. 자, 그러면은 우리가 지금 그런 정도 주변 학원들이나 꼭 우리 얘기뿐만 아니라 주변 학원이나 느껴지시는 얘기들이 있으면 조금만 더 해보고 넘어갔으면 좋겠는데 그냥 지금 1단계로 변하면서 약간 그래도 이제 다들 살짝은 긴장은 풀렸는데 다행히 급격하게 이제 코로나 확진자가 늘진 않고 그런 시기인 것 같아요. 그리고 다들 어떤 모임이나 그런 데들도 조금 더 편안하게 가는 분위기. 분명히 긴장이 살짝은 풀려 있는 분위기 같고 이대로 계속 이렇게 이 정도만 유지됐으면서 갔으면 좋겠어요. 그러면은 맞아요. 사실 전 세계적으로는 지금 거의 40만 명 네, 전혀 정도 규모. 신종 기미가 안 보이고. 그리고 그런 것도 발표했던데 이제 지금 코로나 치료제들 현재까지 나온 거 아무것도 그 효과 현재 없어요. 다 없다. 삼상하다가도 다. 네. 삼성에서 꺾이고? 많이 안 된다고 시켰더라고요. 저 아는 분이 지금 프랑스에 사시는데 하루에 5,000명에서 10,000명 정도 나온다고. 정말 지난번 처음 때보다 더 심하다고. 지금이 더 심한 거 같아요. 숨 막힌다고. 이제 아직 겨울이 되면 더 늘어날 가능성이 있을. 네. 근데 한국은 이 그럴 것 정도로 같진 유지할 왜냐면 좀 철저하게 하는 편이어가지고 네. 그래요. 학원 주변 우리 학원 얘기들은 들어온 소식이나 그런 건 없나요? 요즘 학원은 어저께 소식 하나 있었잖아요. 청담동에 있는 모 영어학원에서 네. 선생님이 그래서 지금 여기 주변에 있는 초등학교들 그쪽 영어학원 다니는 친구들 조금 자제해달라고 지금 학선생가 누가 더 확진자가 나온 건 아니지만 선생님이 확진자신 것 같다라고 얘기하니까 계속 조심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요. 1단계 때 저는 더 조심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맞아요. 방심하다가 훅 걸리면 맞아요. 원래 이제 저도 이제 최근에 종강의 할 때는 원래 학원에서 마지막 종강을 애들이 파티하고 저도 이제 맞아요. 파티 해주는 게 좋은데 파티를 못했어요. 그러니까 환기를 잘 시키는 조건을 만들어 놓은 상태에서도 걱정이 돼서 너무 아쉽지만 아이들한테 이제 음료수 정도 하나씩 주고 뭔가 그냥 실제 간식 먹는 파티는 못 하고 약간 좀 변하는 거죠. 그냥 예전처럼 이렇게 마주 보고서 막 이런 거는 못 하고 그런 좀 삶의 변화가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이 정도 더 하실 얘기 있어요? 없어요. 네. 자, 그러면은 일단 메인 얘기로 이제 바로 가보도록 하죠. 이거는 상담실에서 얘기 먼저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번 주 주제를 한번 고민을 해봤는데요. 그러니까 저희는 이제 상담실에서 어머님들 전화를 이제 제일 먼저 받게 되잖아요. 그 전화를 받았을 때 이제 어머니께 첫 질문이 저희가 학생 선행이 어디까지 되어 있나요? 이제 이런 질문을 항상 하게 되거든요. 근데 이제 저희도 질문을 드리면서 계속
이제 어머님하고 상담하면서 이 선행이란 게 정말 어떤 게 맞는 건가 그런 고민이 들 때가 참 많아요. 그리고 예를 들면 이제 어머니께 뭐 학생 선행이 어디까지 되어 있어요? 이렇게 여쭤보면 어머니도 순간 어떻게 대답을 해야 되지 하고 망설이는 그 느낌이 느껴지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아이들이 이제 기본적으로 선행이란 한 단어로 표현을 하지만 그 다니는 학원에 가기 위해서 선행을 하고 그 학원에 또 진도를 마치기 위해서 다른 데서 또 선선행을 또 뽑아야 되고 아니면 또 과외를 해야 되고 또 그 학원의 숙제가 뭐 힘들다면 그 숙제를 또 따라가기 위해서 뭔가 또 서브적인 것들이 계속 필요해지는 그런 상황이 생겨서 예를 들어 선행을 여쭤봤을 때 현재 학원 선행 아니면 그 학원의 앞선 선행 아니면 또 뭐 연산이라든가 사고력이라든가 이런 걸 계속 이제 하게 되잖아요. 그런 걸 이제 어머님들하고 상담 드리다 보면 이제 첫째 어머님들 같은 경우에는 특히 어떻게 하는 게 맞는지 잘 모르겠다. 우리 애한테 어떤 식으로 이런 걸 해줘야 될지 고민이 많이 된다. 이제 그런 걱정도 많이들 하시고요. 그래서 이제 오늘은 그 선행이란 주제를 한번 이야기를 해보고 싶고 또 뭐 이 선행이란 주제를 갖고 이야기를 하다 보면 아마 말이 되게 길어질 건데 예를 들면 이제 이게 뭐 어떤 어머님들을 특정해서 험담을 하기보다는 이 대치동이라는 곳의 특징이 있잖아요. 그 특징을 어떤 식으로 잘 풀어가면 어떤 식으로 진행을 하면 좀 더 바람직한 방향으로 아이들을 이끌어줄 수 있는지 그런 고민을 한번 해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좀 들어봤어요. 네. 일단 이게 뭐 얘기를 길게 해주셨는데 결국은 실제 저희도 제일 많이 경험하거든요. 선행 어디까지 했어요? 했을 때 실제 방문한 학부모들 보면은 이게 눈빛이 막 떨리고 막 생각하는 게 보여요. 무슨 얘기를 해야 되지? 그러니까 여기까지 얘기해야 되나? 이거 얘기해야 되나? 아니 이걸 얘기해도 되나? 막 그런 상태 막 그런 것 경험들이 많잖아요. 그리고 이제 뭐 학원계에서 이제 또 이제 학부모님들이나 이제 아이들 또는 이제 저희는 많이 쓰는 용어지만 사실 구체적인 용어들이 많아요. 이런 학습에 대한 용어 말고도 뭐 수업에 대한 것도 뭐 개인 수업, 뭐 맞춤 수업 그런 것들은 또 따로 잡아서 나중에 한번 얘기를 하고 오늘은 일단 학습에 대한 얘기들부터 해야 될 건데 본격적으로 얘기하기 앞서서 저희가 이제 앞으로 자주 이제 대화하면서 쓰게 될 주요 학습에 대한 단어들에 대한 것을 좀 정의도 하고 물론 이 정의는 뭐 사전적인 정의보다는 이제 약간 지금 문화적인 우리가 이제 쓰고 있는 약간 그런 정의겠죠. 그런 정의도 한번 같이 얘기 한번 해보고 그 다음에 그게 학습에서 갖는 의미가 무엇인지 그런 걸 또 얘기를 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 자 하나씩 그러면 이제 뭐 이거는 정의는 각자 생각이 조금씩 다를 수도 있으니까 하나하나 단어에 대해서 정의도 생각나는 만큼 또 얘기도 해보고 그것이 학습에서 갖는 의미들도 각자 조금씩 나눠서 얘기해보는 훅 들어가 보겠습니다. 연산, 지연쌤 연산에 대한 용어의 뜻이나 학습에서의 의미 뭐 혹시 어느 정도 뭐 보통 이제 연산. 어머님들하고 혹은 이제 아이들하고 이제 연산은 어디까지 되어 있어요라고 이제 얘기를 하면 그때 뭐 좁은 의미에선 정말 이제 덧셈 뺄셈 그걸 어디까지 했느냐가 되겠지만 사실 그 속에서는 아주 기초적인 개념에 대한 것까지는 어디까지 공부를 해봤어요. 약간 그런 의미를 담아서 문의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쉽게 생각하면 집에서 하는 그런 이제 학습지 같은 거에서 접할 수 있는 이제 응용 문제 같은 건 말고 진짜 그냥 기초 개념 그걸 적용하는 정말 기초적인 문제 그 정도까지 한번 이제 가볍게 접해 봤느냐라는 그 질문을 이제 줄여서 연산은 어디까지 했어요? 이제 이렇게 좀 묻게 되는 것 같기는 해요. 약간 한마디로 줄이자면 뭐 언급해도 되나요? 이건 뭐 언급해도 될 것 같은데 일명 구몬이나 뭐 이렇게 빨강펜 막 그런 전형적인 학습지. 매일매일 조금씩 해서 이렇게 관리받는 그런 학습지 형태가 쉬운 말로 연산인 거잖아요. 그런 거 보면 저는 어렸을 때 그걸 제대로 했었던 기억은 없는데 지연쌤이 많이 해보셨다고 저 들었고 정말 열심히 했어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매일매일 그 종이를 이렇게 뭐 종이가 있고 이렇게 간단한 책처럼 개념이 이렇게 있는 나와요. 거죠. 네. 그 개념에 대한 원리를 실제로 이해하는 건 별로 없이 계속 반복적인 문제를 네, 푸는 처음에는 거죠. 도구적으로 그냥 학습을 하는 거죠. 이런 게 있으면 이렇게 푸는 거야 하면서 그러면 처음엔 그냥 그 의미 같은 게 완벽하게 이해가 안 돼도 도구적으로 먼저 손에 좀 익히고 나서 근데 사실 여기에는 어떤 의미가 숨어 있냐면 하면서 이제 좀 개념 설명을 본격적으로 들을 때는 좀 더 설명을 듣게 되는 거죠. 약간 학습이 좀 그런 게 있는 것도 같아요. 그러니까 물론
아이들마다 그리고 얼마만큼 약간 진짜 영재성이 있느냐, 영재적인 아이냐 아니면은 뭐 이렇게 다 이렇게 뭐 영재가 아니냐 이렇게 이분법으로 나눌 수는 없지만 약간 등급이 조금씩은 있을 건데 그렇죠. 어떤 친구들한테는 하나하나 개념할 때마다 원리까지 얘기해줘서 계속 얘기하는 게 좋다라고 하는 학습층이 있고 네. 그리고 대부분의 아이들한테 도움되는 방법은 원리는 좀 이따 얘기하고 일단 이거 익숙해지자. 익숙해지면 나중에 원리는 알려줄게 라는 부분에서 그 익숙해지자가 연산에 그렇죠. 영향이 있는 거고 실제 어떤 걸 배울 때 정말 처음 배우게 되면은 대치동은 좀 속도가 빠르니까 그렇잖아요. 자 이런 개념이 있어 라고 한 다음에 자 이런 개념이 있고 기초는 이거고 응용이 이거니까 한 방에 응용 심화까지 다 가보자 이게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보통 근데 그 연산을 좀 해왔던 친구들은 이 연산에 대해서 익숙하니까 편안해서 그 개념을 더 오히려 이제 편안하게 더 이해를 하고 뭐 이제 그렇게도 할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아요. 연산. 약간 외국어 학습하고 비슷한 것 같아요. 이제 학생 때 영어가 너무 재미없어서 늘 핑계댔던 게 학교에서 문법부터 가르쳐 주니까 뭔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어. 약간 이런 핑계를 많이 댔었던 것 같은데 이게 언어도 처음에는 뭐 문법을 파고 뭐 그러는 게 아니라 그냥 많이 듣고 말하고 뭐 이제 그런 걸 하다가 나중에 정말 그 언어에 대해서 많이 익숙해지게 사용하고 나면 그 다음에 이제 사실 그 속에 어떤 문법들이 존재하는 거고 그걸 정말 문법에 맞게 표현하면 어떻게 되는 거고 하는 걸 좀 나중에 배우게 되는 것처럼 이게 저희가 생각하는 뭐 연산 뭐 이런 학습 도구 이런 것들도 네 처음에는 그 의미를 막 하나하나 깊이 파는 것보다 일단 익숙해지고 이제 나의 하나의 그런 이제 도구 같은 걸로 먼저 좀 이제 정확하게 가지고 있는 거 이게 더 네, 학습적으로는 좀 효율적인 방법이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들기는 해요. 네, 뭐 약간 혼용돼서 뭐 같이 나왔지만 용어 연산에 대한 간단한 용어, 그러니까 뭐 반복적 기초 개념을 반복적으로 좀 훈련하는 네. 그런 부분인 거고 학습에서는 경험을 먼저 하고서 나중에 받아들일 때 훨씬 더 편해지게 만드는 그런 효과가 있는 거죠 연산. 네. 네, 연산에 대해서 혹시 뭐 더 하실 저는 얘기 있을까요? 연산을 진짜 많이 강조하는 편이에요. 그 특히나 큰 애기들을 제가 많이 가르치잖아요. 중고등학생들도 많이 있었고 근데 중학생 중에 반드시 특목고나 이렇게 진학을 하려는 애들이 있는 게 아니고 그냥 일반 뭐 수학 잘하려고 수업을 많이 듣고 수학 학원을 막 이렇게 찾아오잖아요. 근데 그런 애들 보면 그 예를 들어서 일반 반에서 한 타임에서 숙제가 뭐 이만큼 나갔다 그러면 애들이 너무 많아요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어떤 친구 기억에 남는 친구 있는데 걔는 그냥 월수금 반인데 월요일에 한 80문제에서 100문제를 내도 수요일 되면 다 해볼 거예요. 네, 근데 걔가 다른 타 과목을 잘하는 친구가 아닌데 어렸을 때 이제 뒷조사를 해보니까 엄마를 통해 뒷조사를 해보니까 묵묵히 그걸 해왔던 친구더라고요. 선행이 결코 빠르거나 맞아. 그러지는 않지만 네. 근데 그런 친구들이 그 수학 공부를 할 때 보면 나중에 보면 이런 표현을 제가 약간 깡패가 되더라고요. 네. 연산이 연산. 이만큼 남들보다 이만큼 뛰어나게 만들어놨더니만 얘가 깡패가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해하는 건 어쨌든 나중에 이해를 해도 눈앞에 있는 도구를 어쨌든 남들보다 잘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학에서 약간 연산이 그 약간 뼈대를 이루는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잘 되면 개념 이해도 좀 빠르기도 하고 네, 되게 중요하지 않나. 네. 저요. 실생활에 제가 겪어본 경험담. 저희 큰아이는 워낙 어릴 때부터 머리가 좀 좋았어요. 그래서 연산? 너 이건 안 해도 돼.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물론 이해도나 이런 것들은 굉장히 빠르고 성취도도 좋은데 결정적일 때 그 연산에 대해서 실수를 해요. 그렇죠. 그런데 동생은 어릴 때 이렇게 남다르거나 뭐 정말 될성 부른다 뭐 이거 아니었지만 제가 무조건 연산을 시키고 그 구땡 그걸 시켰어요. 그랬더니 그게 이해가 안 되더라도 연산으로 어떻게 해결해내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큰아이 같은 경우에는 좋은 고등학교에서 그 전교 1등 마지막으로 수학 1등 하는 애들 보면 결국에는 연산을 제대로 잘 했던 애들이 결정타를 그 계산에서 찍더라고요. 그래서 전 좀 후회해요. 그러니까 머리가 좋건 아니면 뭐 좀 이렇게 생각하는 게 남다르지 않더라도 연산에 대한 기본부터는 시작해야 된다. 네, 경험담. 문득 운동이랑 연결해서 예를 적절한지 모르겠지만 연상 그런 느낌인 것 같아요. 운동 배우러 갔을 때 가끔 영화나 이렇게 드라마 같은 거 보면은 운동 배우러 가면 한 2달, 뭐 1년 동안 탁구 이거밖에 안 시키잖아요. 이거. 맞아요. 근육을 그냥 만드는 거. 이거만 계속 시키고 그러다가 그 아이가 이제
이제 화가 나서 도대체 이거 때려치고 싶을 때쯤 이제 됐다 하면서 이제 네, 맞아요. 이제 네가 기본기가 됐다. 혹은 아니면 더 혼내서 더 시킨다든가. 그냥 그래서 결국은 나중에 쓰게 될 가장 기초적인 그 부분에 대한 그냥 반복적인 진짜 이 수학에서 이 단순한 것들 중에서는 단순한 그냥 계산 누구나 할 수 있을 것 같은 그 단순한 계산을 아이들이 못 하거든요. 하는 아이 못 하는 아이. 그리고 경우의 수에서 보면 누구나 할 수 있는 차분히 다세기. 대부분의 아이들이 그 차분히 다세기를 못 해요. 그냥 막 이렇게 해서 세지를 못 해요. 어떤 규칙도 없고 막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런 좀 기초적인 부분 같아요. 연산 하나에서 이렇게 긴 얘기를 못 하고 할 말 엄청 많죠. 정말 사실 할 얘기가 이게 나중에 주제를 연산만 잡아서도 해야 될 것 저희는 같아요. 연산까지 해서 왠지 편집해야 될 것 같아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1부는 여기까지. 네, 자 전남도 계속. 네. 자 그러면은 두 번째 또 내용으로 가볼게요. 두 번째는 사고력. 뭐 이것도 이제 정의하기가 이게 사고력이 예전엔 그렇게 많지 않았던 것 같은데 어느 순간부터 특정 학원이나 뭐 아이들들 통해서 이제 사고력이라는 부분이 이렇게 확 이렇게 부각되고 뭔가 이렇게 더 자리를 시장에서도 자리를 잡은 것 같아요. 사고력, 사고력에 대한 부분 어떻게 정의를 할까요? 이거는 제가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이제 설명할 때도 제가 많이 얘기를 하는 편인데 사고력은 직접 어떤 특정 과정을 배우거나 받아들이기 이제 힘든 상태 아이들 이게 힘들다라는 게 이 학습이 어찌되건 도구가 있잖아요. 뭐 미지수라는 x라는 걸 사용하는 시기가 있고 그 다음에 뭐 어떤 루트라는 뭐 개념이 들어간다든가 어떤 이렇게 계속 단계가 있는데 그 단계까지 가지 않은 아이한테 다음 단계나 그 다다음 단계를 미리 경험을 시켜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사고력을 선행에 대한 간접 체험이라고 좀 정의를 내리고 싶어요. 선행에 대한 간접 체험. 그래서 직접 체험을 아직 하지 못하는 그 어린 아이들한테 말 그대로 어떻게 보면 우리가 책 읽고 그런 것도 다 간접 경험이 있잖아요. 막 책 읽어보고 정보 알아보고 또 뭐 그런 여러 가지 그 간접적인 경험들 막 어디 체험 활동 가가지고 경험하거나 그런 여러 가지들이 나중에 어디 공부하거나 그럴 때 이거 어디서 봤어라는 그런 부분에 어떤 이렇게 포석을 해야 된다 그래요. 하나씩 점을 찍어 놓는다는 느낌. 그래서 사고력은 선행에 대한 간접 체험인 부분이 좀 강화된 사고력도 있고 일부 사고력에서는 사실상 선행을 극도로 편하게 아이들을 설명해주면서 이끄는 형태의 수업도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고력이라는 이름에서 경험 쪽을 많이 하는 쪽도 있고 사실 선행에 아주 연한 약간 선행에 가깝게 끌어주는 것도 있고 어찌됐건 기본적으로는 선행에 대한 간접 체험이다라는 정도 사고력 그런 생각이 근데 드네요. 진짜 또 사고력 수업을 또 해보면 선생님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재밌는 것들이 많아요. 교과에서 다루지 않는 그러니까 선행에 대한 그러니까 저도 여기에 좀 많이 공감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생각을 미리 시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나중에 뭐 시험이나 문제 풀 때 도움이 되게 이렇게 하는데 그것도 그거고 어떤 것들은 또 이런 것도 있어요. 그 약간 놀이식으로 해서 애들의 사고를 조금 진짜 자유롭게 해주는 사고력 수업이 있어요. 근데 그런 수업들은 어머님들이 싫어하세요. 점수로 안 나오니까. 그건 더 어릴 때 노는 모습을 기억하니까. 보고 나면 오히려 더 근데 이렇게. 근데 결과지가 보면 좀 애매하거든요. 근데 그게 이제 시중에 나오는 교재들 중에서 그 유명한 책들 몇 개 있잖아요. 그 책들 보면 전체 10개 챕터로 되어 있는데 그 중에서 한 2개 이상, 2개에서 3개 정도는 약간 그런 사고력이 돼 있어요. 공부를 잘하는 친구도 못하는 친구도 상관없이 여기서 이제 이렇게 숫자를 가지고 놀게 하고 이런 것들은 좀 유의미한 사고력 수업이지 않나 또 싶기도 하고 나머지는 사실은 그냥 선행의 약간 연장으로 좀 하는 게 더 많은 것 같아요. 그 어머님들하고 상담 들을 때 이제 어렸을 때 보통 이제 저학년 때 사고력을 시작을 하시잖아요. 근데 이제 이걸 언제까지 해야 될지 이제 그것도 고민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런 부분도 가끔 6학년이나 네, 중2인데 있어요. 가끔 있어요. 사고력을 해야 하나요? 그만하세요. 우리 아이가 사고력을 안 했었는데 그래서 문제인가요? 뭐 이런 얘기들도 좀 맞아요. 이것도 해야 할 얘기가 많네요. 그렇죠. 이거 하나는 주제야. 사고력 언제까지 해야 하나. 사실 그런 얘기 하거든요. 뭐냐면 한 6학년이나 중1 정도 되는 친구들한테는 사고력이 선행에 대한 간접 체험인데
지금 그 시기는 이제 선행에 대한 직접 체험을 할 수 있는 시기가 어떤 이제 초등 과정도 거의 끝나가고 중등도 뭐 시작하는 단계인 거고 보통 그 정도 됐으면은 이제 선행에 대한 직접으로 이제 쭉쭉 끌어줘야 되는 시기이기 때문에 물론 사실 좀 차이는 있을 수 있어요. 뭐냐면 사고력이랑 어떻게 보면 약간 비슷할 수 있는 게 경시, 세미 경시 정도의 느낌인데 물론 다르죠. 사고력에서 경험할 수 있는 것도 다르지만 이제 선행 정도를 많이 이제 된 뭐 학년이 이제 6학년이나 중1 정도 된 친구들이라면 직접 선행 쪽에 조금 더 비중이 실려야 돼. 네네 선행 정도에 조금 더 이렇게 집중을 하시고 그 다음에 뭐라 해야 되죠? 그런 조금 더 약간 풍부한 경험 쪽은 약간 세미 경시 정도의 경험을 해서 아이들이 선행에서 경험하지 못하는 내용들을 조금 더 거기서 이렇게 경험하는 것이 좋지 않나라고 좀 추천을 드리긴 해요. 그리고 사고력은 네 그래서 뭐 최대 뭐 4학년, 5학년 뭐 그 정도까지 경험하는 게 좋지 않을까. 저는 그것도 살짝 과하다고 느껴져요. 대치동에도 템포 생각하면 한 2, 3학년대로 끝내야 될 것 같아요. 거기 그 안에서? 네. 뭐 늦어도 4학년 네. 안에는 그래서 이제 보면은 그러니까 사고력이라는 것도 약간 거의 사실상 선행인데 사고력 학원처럼 이렇게 다니는 곳 약간 있다 그랬잖아요. 그런 곳에서는 거의 보면은 거의 고등 정도까지도 준하게 다 맞아요. 담고 있어요. 고1 정도 수준까지 준하게 담으면서 그러니까 약간 이야기처럼 풀어가는 거고 사고력 형식의 폼은 갖추고 있긴 해서 애들이 흥미있게 접근은 하지만 그냥 사실상 결국은 문제 풀고 뭐를 접근하더라고요. 약간 그렇게 되는 자 사고력 얘기를 해봤고요. 이건 우진쌤이 얘기해 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현행. 현행은 말 그대로 학교에서 배우는 과정이죠, 사실. 그렇죠? 근데 현행은 초등 애들한테 진짜 의미가 없는 단어지 않을까요? 4학년인데 4학년을 더 잘하기 위해 뭐 이렇게 잘 안 하시는 분위기니까. 현행은 약간 적어도 중학교부터가 좀 의미 그쵸, 있는 의미가 단어죠. 있는 단어 같아요. 내신이라는 부분, 학교 그렇죠. 시험이라는 부분이 또 있으니까. 근데 저는 이제 앞서 연산과 마찬가지로 조금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초등에서는 어머님들이 자꾸 선행으로만 눈을 많이 돌리시는데 근데 집에서 이제 관리할 수 있는 부분 중에서는 이제 초등은 현행이라는 의미가 좀 있을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과정에 대해 심화서를 집에서 어머니께서 직접 관리가 된다면 굳이 학원까지는 좀 약간 오버스럽고 근데 집에서 자기 현행 과정을 좀 연습을 좀 시켜주면 그 친구는 나중에 공부를 잘할 수 있는 확률이 좀 높다고 봐요 저는. 그래서 자기 과정에 대한 그 교과 과정을 만드는 사람들이 어쨌든 머리 좋으신 분들이 모여가지고 논의를 한 최종 결과물이잖아요. 그러니까 아이의 뇌 성장에 맞게 어쨌든 그 구성이 이루어져 있다는 건 부정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뭐 뒤에 나올 선행 얘기도 있고 뭐 그렇겠지만 근데 현행이라는 거는 어쨌든 아이의 뇌의 성장에 맞춰서 거기에 맞는 수준의 과정이라고 저는 믿고 있어요. 그래서 집에서 현행 과정을 좀 열심히 심화서나 뭐 혹은 연산서 심화 연산이나 뭐 혹은 기초 연산도 포함해서 집에서 좀 더 추가로 좀 더 시켜주시면 하루에 몇 장씩 뭐 이런 식으로 되게 의미 있는 용어나 단어지 않을까. 근데 네, 중등 친구들한테는 내신이죠. 그렇죠. 네. 갑자기 이야기가 삭막해지는 내신입니다. 내신. 성적이죠. 그 성적. 과정을 제일 탄탄하게 다질 수 있는 어떻게 보면 그 시기가 그 현행 진도 맞춰가는 네, 그 맞아요. 시기인 것 같기는 해요. 안 그러고 선행을 할 때는 이제 어머님들도 그렇지만 아이들 중에서도 본인 스스로 어차피 이건 선행이고 이거 제 학년 거 아니에요 하면서 살짝은 도망갈 곳이 있는데 지금 이 현행 네 학교 진도에 맞춰서 우리가 충분히 이걸 마지막으로 한 번 더 학습하고 가자 하면서 어떻게 보면 뭐 동기부여면 동기부여일 수도 있고 네 그런 시기가 될 수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고 보니 이런 표현이 떠올라요. 그러니까 선행의 끝은 현행이다. 명언이시네요. 심오한데.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 그 과정을 그렇죠. 가장 잘하기 위해서는 네. 시험을 쳐야 된다. 슬픈 말이네요. 실제 현행을 그러니까 현행하고 자기 학년 거를 해야 그 과정이 완성돼요. 네, 진짜. 두 가지 아까 얘기했던 거랑도 연결을 시켜서 얘기하면은 두 가지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실제 그 학년 정도가 돼서 그 부분을 그러니까 만약에 중학교 2학년이라면 중학교 2학년 정도가 돼서
이제 그 어렸을 때 배웠을 거잖아요. 이제 정말 자기 학년이 돼서 그걸 본격적으로 이렇게 다시 공부해서 해보면 기존에 배웠던 거랑 비교도 안 될 정도의 깊이 있는 내용과 이렇게 많은 유형들이 있었나 싶을 정도. 아무리 심화까지 했던 친구들도 학교 시험 준비해 보면 완전 다르잖아요. 지금까지 했던 건 뭔가 싶을 정도로 어마어마하게 다시 해야 되는데 실제 어떤 제대로 된 완성은 그 현행에서 많이 되는 것 같아요. 과정의 완성이 이루어지는. 이거 현행은 우리 선행과 선선행 후에 다시 얘기해야 되는 것 같아요. 왜냐면 이게 다시 할게 너무 많아요. 현행이 끝이 아니 그러니까 오늘 대화에서 네. 대화의 순서가 네. 저는 현행, 선행, 선선행인데 아니죠. 반대인 거죠. 약간 그렇죠. 그러니까 언급은 한 번씩 하지만 네. 흐름상 선선행 그래서 네, 선행 그래서 네, 현행 현행. 그러니까 완성이 현행인 거니까 오히려 그러네요. 이거 왠지 의미상 이게 맞아요, 반대 같지만 맞아요. 일단 한 번씩 언급은 하고 현행에 대해서 간단히 얘기를 해보고 넘어가 볼게요. 아 선행. 아, 정말 이게 어려운 단어다. 선행이란 단어는 저도 이제 학원에서 일하면서 처음 듣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단어가 존재하는지도 모르. 그냥 이제 뭐 이런 말을 잘 안 썼던 것 같은데 그냥 뭐 이렇게 조금 그냥 미리 공부하는 거죠. 뭐 진도 어디까지. 예습? 그럼 예습하고 이 선행의 차이는 뭘까요? 예습은 다음날 학교에서 배울 걸 미리 이제 스스로 읽어보고 오는 게 예습 아니에요? 아니면 뭐 6학년 지금 시기에 6학년 말인데 중1거 정도면 예습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기간의 차이인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예습은 약간 하루나 이틀 약간 기간에 대해서 너 요즘 뭐해? 뭐 이런 건 거고 너 미래 계획이 뭐야? 뭐 약간 큰 텀으로 약간 현재 약간 이 그 다음 날 거가 아니고 앞으로 우리 해야 될 걸 쫙 아주 미리 큰 틀에서 미리 뽑아내는 게 선행인 것 같고 특히 폭이 좁은 게 예습이지 않을까요? 복습도 오늘 배운 거에 대한 거의 내일이나 이 정도가 복습인 거죠. 한 일주일 정도 텀? 이 학습 정도 개념이 예습 복습이지 않을까. 그걸 넘는 거는 이제 더 빨리 하는 건 연산이나 사고력으로 네. 분류되는 거고 선행이나 뭐 이렇게 어렵네요. 선행. 말 그대로 좀 정의하자면 과정을 미리 공부하는 거죠. 과정을 미리 이제 공부를 하면서 이게 이제 선행. 이게 저도 혼란스러운 것 같아요. 선행 과정을 미리 하는 거고. 결국 우리의 대화에서는 본인의 현재 학년과 상관없이, 그러니까 뭐 나이나 학년과 상관없이 실제 본인이 가장 이제 메인으로 집중해서 진도 나가고 있는 그 과정을 보통 저희가 선행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것 같기는 한데. 근데 그러면서 또 비교를 사람들이 할 때는 선행을 해야 할 것인가 심화를 할 것인가 또 막 이런 그치. 얘기를 하잖아요. 거기서도 또 뭐를 먼저 해야 되지? 근데 되게 의미 주제가 없는 너무 커. 의미 없는 대화잖아요. 둘 다 열심히 해야지. 뭘 그러고 있어. 맞아요. 근데 이제 최근에 생각을 좀 해보면 이게 그러니까 둘 다 본인 말씀이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진도만 나간다고 무조건 되는 것도 아니고, 그걸 또 본인 걸로 만드는 그런 그렇죠. 과정도 분명히 필요하거든요. 제가 설명 때 많이 하던 얘기가 생각나는데 그거예요. 선행은 지식의 어떤 범위를 넓히는 과정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밭을 넓히는 거 이렇게 계속 이렇게 넓혀놓은 건데 정작 작물이 잘 자라거나 이렇게 하는 부분은 자기가 어찌됐건 깊게 해놓고 정말 이렇게 해놓은 건 거고 지금 얘는 범위만 넓혀놓은 거고 얕게 지금 범위가 넓혀져 있는 거죠. 그 상태에서 심화를 하거나 약간 경시 공부나 하거나 했을 때 그 특정 부분이 이제 깊어지면서 수학적 응용력이 커지는 건데 참고로 선행이랑 수학 실력이랑은 전혀 다른 얘기에도 가까워요. 그렇죠. 선행은 뭐라고 해야 되죠? 뭐 서울대 갔다 버스 타고 갔다 왔다 그냥 이런 그냥 범위 거기까지 해본 적은 있다. 하지만 실제 그 아이의 실력이라는 부분은 물론 그 선행이라고 했다면 알고 있냐 모르고 있느냐 차이도 실력일 수 있지만 실제 실력이라는 건 응용력이 가장 메인인 거니까 응용력이나 그 심화를 볼 수 있는 눈이 있느냐인 거니까 그런 부분에서는 좀 더 심화 쪽이 또 수학에 또 된데 하지만 심화만 하다가 보면 타이밍과 그런 어떤 시간적인 부분에서 또 크게 실패할 수도 있는 거죠. 왜냐하면 매 순간에 심화만 하다가 이제 가장 대표적인 게 중학교까지는 버티잖아요. 근데 고등학교 가다 보면 다들 하는 얘기가 이거 수학 공부를 할 시간이 없다. 그냥 학교에서는 너무 빠른 속도로 나가고 개념 정리를 할 시간도 없고 사실상 배우고 가지 않으면 안 되는 약간 지금 이 선행이란 부분은 어떻게 보면은 학원이 아니라 학교에서 만들어가는 것도 같아. 그러니까 문화적으로 뭐 이게 여러 이제 학교나 심화 물론 요즘 선행금지법 뭐 그런 것도 요즘은 많이 언급은 안 하지만 이제 그게 이제 좀 이슈가 있었잖아요. 그럼 여전히 학교에서는 재학년 거 위주로 하기는 하는데 아이들한테 어찌됐건 좀
그 변별력 있게 아이들을 이제 나누려고 하다 보니까 심화로 되는 학교들이 있고, 그럼 거기 심화 문제들을 계속 끌어내고 하려면 재학년이 된, 만약에 고등학교 1학년이 재학년이 된 아이는 그 심화 문제들을 경험하기에도 고1 때 바쁜 거죠. 그러려면은 고1 때는 뭘 해야 되냐면은 그 전에 이미 다 배웠었어야 됐고 고1 때는 그 심화 유형들을 파야 되는데, 그러면서 하다 보면 어느 순간 고2가 되면 고2 때 경험해야 될 심화 유형은 못한 거지.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계속 미리 중등 때 거의 다 보고 가야 한다. 그럼 이제 그런 형태로 계속 밑으로 내려오는 부분에서 선행이 또 만들어진 것 같아요. 그리고 약간 이게 재학년 심화만 과연 해야 되는 것이냐 아니면 심화가 다 끝나기 전에 일단 그 다음 단계 선행을 한번 보고 와야 되는 것이냐에 대한 게 이제 얘기를 듣다 보니까 이제 먼 과거에 이제 대학교 다닐 때 그 생각이 좀 났었는데, 이제 그때 저희들이 교수님한테 약간 불만처럼 이렇게 얘기했었던 거 하나가, 저희는 어차피 중고등학생들을 가르칠 거고 그러면 그 내용을 어떻게 전달할 건지에 대한 공부를 해야 되는 거지 왜 저희가 이렇게 대학 수학을 열심히 막 머리 아프게 파야 되냐, 약간 볼멘 소리를 이제 막 그렇게 하고 그랬던 적도 있는데, 약간 그 저희의 그런 이제 투정 같은 불만 같은 그거에 대한 대답을 너무 그 수학 학습 이론에 맞춰서 이렇게 좀 설명을 해주시긴 했어요. 뭐냐면 이게 그 다음 과정이 도대체 어떤 이야기가 있는 건지, 어느 정도까지의 이제 범위로 넓혀지는 건지, 그걸 경험하고 나면 이제 한 단계 위쪽에서 이제 볼 수 있는 눈이 생기니까 그 밑에 있는 과정은 조금 더 깊이 있게까지 이해를 할 수 있는 거고, 결국 그렇다면 고등학생들을 가르치기 위해서 고등학교 내용을 빠삭하게 아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윗단계에서 펼쳐지는 세계의 이야기들, 사실 고등학생한테는 뭐 전혀 소개할 필요가 없는 이야기들, 그 세계의 이야기들까지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된다 하면서 이제 뭐 그렇게 뭐 도구적인 사고, 뭐 형식적인 사고, 사실 용어도 다 까먹었는데 이제 그러면서 설명을 해주셨어요. 근데 그때는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지나갔는데, 이제 아이들하고 계속 지내는 시간들이 이제 늘어나면서 어느덧 보니까 진짜 그런 경우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물론 뭐 애들이 이제 한두 살 나이가 더 먹어서 머리가 더 커져서 그런 것도 있겠지만, 그냥 중등, 뭐 예를 들면 이제 대수 같은 경우에서 중2, 중3에서 이제 갑자기 뭔가 내용도 많아지고 막 함수에 대한 거 방정식에 관한 거 막 엮이기 시작하잖아요. 근데 그 문제만 중2, 중3 문제만 미친 듯이 심화로 파는 것보다 그 아이한테 그 한 단계 위쪽에 있는 고등에 대한 얘기를 너무 깊지 않더라도 선행 정도의 난이도로 해서 이렇게 경험을 시켜주고 나면 말 그대로 시야가 좀 넓어진 거죠. 그러고 나면 다시 심화로 내려갔을 때는 좀 더 그 문제를 좀 편하게, 좀 더 깊이 있게 좀 해결할 수 있는 경우들도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심화가 더 중요한가요? 선행이 더 중요한가요? 라는 질문보다는 그 두 개를 순서를 어떻게 잘 섞어야 될까요? 결국 그게 좀 답이지 않을까 싶어요. 네. 그런 것 같아요. 엄마가 좋아, 아빠가 좋아. 그 맞아요. 근데 이게 또 어린애기들 가르쳤을 때 느낌이 뭐냐면 선행이 빠른 친구들 있잖아요. 네. 근데 초등학교 저학년 때는 선행이 빠른 애들이 잘해요. 네, 근데 맞아요. 어머님들의 착각 중에 하나가 그랬더니 애가 잘하더라로 인지를 하시다 보니까 그래서 선행에만 목을 매시는 것 같아요. 근데 순서가 바뀌어 있잖아요. 잘하는 애가 선행을 빨리 하는. 근데 근데 평균적으로 초등학교 저학년 때는 선행이 빠른 애들이 좀 잘해요. 왜냐면 많은 이해가 사실 네. 저학년 때 이해가 많이 필요 없으니까 도구만 주면 그냥 그거 이렇게 써 그러면 네. 아 이렇게 하는 거구나 하니까 잘한다고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래서 이제 나중에는 좀 최악의 상황에서는 진도가 빠르면 수학을 잘했다고만 이제 그렇게 치면 뭐 그냥 그렇죠. 뭐 미적분 기하까지 그냥 쭉 가면 절대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어머님들 중에서 오해하시는 어머님들 많으신데 그렇게 선행에만 집착을 하셨던 어머님들이 진짜 많잖아요. 근데 나중에 가면 진짜 큰일 나더라고요. 그래서 아까 지한부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그런 타이밍과 밸런스를 되게 잘 잡는 게 사실은 그래서 학원이나 전문가들의 도움을 좀 받아야 되는 이유가 생기죠. 네. 약간 뭐 특정 예로 뭐 가기도 이게 뭐 조심스럽기도 한데 정말 약간 안타까운 일들 가끔 있잖아요. 네. 선행만, 그러니까 물론 계획은 다 다를 수 있는 것 같아요. 뭐냐면 다 들어보면 맞는 말이고 어떤 경우엔 그게 정답이고 어떤 경우엔 또 오답이 뭐 맞아요. 좋지 않기도 한데
말만 들어서는 일단 우리 아이한테는 중등의 전체적인 큰 과정을 중고등의 큰 과정을 다 쭉 일단 한번 쭉 다 따라가고 한번 끝까지 본 다음에 이제 하나씩 다 이렇게 뽀개기로 다시 한번 심화를 할 거다. 너무나도 아름다운 얘기. 그리고 그 과정이 적절할 수도 있어요. 근데 어떤 경우에는 물론 다 케이스별로 다르겠지만 이 과정 거치면서 뭐 하나 제대로 안 되고, 그러니까 부분들은 다 이해하는 거예요. 근데 뭐 하나 이해가 안 된 상태로 계속 다음 과정으로 넘어가 있어서 약간 그런 느낌? 뭐 방에 옷이 그냥 막, 그러니까 하나씩 내려갔을 때 정리하면 좋았는데 그냥 막 너무 많은 범위에 있는 옷이 막 쏟아져 내리는 거예요. 뭐 정리할 시간도 없이. 그래서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모르는 약간 그렇게 되는 경우들도 있고. 그래서 해보면은 범위만 계속 넓히는 것보다는 범위는 어느 정도 넓히는 선이 있지만 그래서 심화로 다져주는 과정을 하는 게 훨씬 더 안전하고 아이가 무언가 생각이 정리가 돼요. 근데 범위만 넓어진 아이들이 큰 그림을 볼 수 있느냐? 아니, 그 어느 하나도 안 보이는 뿌연 상태 같은 느낌일 때가 꽤 많아 보여요. 그러니까 범위만 넓어진 경우들은 뭐 하나를 더 못 쓰는 경우들이 많고, 오히려 만약에 둘 중에 하나 선택만 해야 한단 말이에요. 극단적이지만 선행만 할 것이냐 심화만 해야 될 것이냐라고 봤을 때는 차라리 심화만 하는 게 나을 정도로 수학적인 부분은 나아 보이기도 해요. 극단적으로는. 근데 그렇다고 여기서 이제 또 다들 그렇다면 심화만 하자가 정답은 아니지만 그 균형이 중요한 거죠. 저는 시간도 있어요. 그런 얘기하고 싶어요. 그래서 우리 SM에 대해서는 맞춤 수업이 있습니다. 근데 저희 와이프가 맞춤 수업이 뭐냐고 물어봤을 때 얘기했을 때 이런 취지를 이렇게 하면 되게 좋아했던 그렇네라고 하더라고요. 그게 이제 선행 중에 이제 뭐 예를 들어서 학원 교재보다는 좀 버거울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학원을 다니다 하는데 그것보다는 조금 낮고 아이의 개념을 머릿속에 정리할 수 있게. 근데 혼자는 또 힘들어. 그러니까 학원 맞춤 수업 보내서 요거 책 한 권만 끝내주세요. 정말 도움이 많이 되죠. 네, 그래서 와이프가 그거 듣더니 너희 학원 이런 거는 진짜 좋다라고 하더라고요. 네, 그렇다고요. 네. 우리 학원에서의 맞춤 수업의 그 본래 취지, 뭐 약간 그런 것도 시간 잡아서 얘기하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그렇죠, 맞춤 수업을 그렇죠. 어머님들이 가끔 가다가 이제 뭔가 학원 스케줄, 그러니까 학원의 그 진도가 내가 원하는 것과 맞지 않을 때 그렇게 선택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는 것 같은데, 사실 정말 맞춤 수업을 가장 잘 활용하기 위한 방법은 그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어쨌든 그건 나중에 주제로 하나 잡아도 좋을 것 네, 같아요. 네. 할 게 너무 많아요. 네, 주제가 많아요. 한 1년치 다 나와 있는 거. 자, 아직 저희는 선행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었던 거긴 하고요. 뭐 얘기하자면 더 할 게 있겠지만 이런 단어 나중에 선선행 앞에 선을 몇 개까지 붙일 수 있는가, 선행도 가능한가. 일단 기본적인 선행 정도. 이게 참 어려운 게 선행 기본적으로는 그런 거잖아요. 아까 지연 쌤이 이렇게 정의했어요. 선행은 자신이 조금 더 앞서가고 있는 진도 중에서 좀 더 메인으로 이렇게 집중해서 하고 있는 정도를 선행. 하지만 이거보다 앞서 있는 애들이 있죠. 여기 앞에 연산이 있을 수 있고 옛날에 이것에 대한 사고력을 했을 수도 있고, 근데 하지만 이것은 직접적인 어떤 이해를 기반으로 한 트레이닝은 좀 아니었어요. 약간은 그냥 도구적인 트레이닝이었거나 그냥 어떤 경험적인 느낌이었던 거고, 그럼 여기에서 선선행은 이 메인으로 가져가는 부분이 사실은 문제집들이 너무 어려운 거죠. 아무리 경험한 적 있어도 이거 끌어가기가 어려우니까 이것을 조금 더 한 번 더 이 수업을 더 잘 따라가기 위해서 여기서 한 번 더 쳐주는 게 선선행 정도의 의미가 되지 않을까요? 네. 선선행. 그래서 약간 요즘 이렇게 친구들 중에서 발음이 선선행 하는 친구들 보면 그냥 뭔가 느낌상으로는 그게 예습인 것 같은. 선행이 사실 이 아이의 진짜 지금 본 진도인 거고, 선선행은 그 전에 뭐 몇 시간 전 혹은 그 과정을 따라가기 위해서 딱 한 과정 정도만 이렇게 미리 앞으로 가는, 이게 예습인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선선행이 네, 예습인 요즘 것 시대의 예습이다. 네. 뭐 좋은 정의. 그렇죠. 선행 예습 예선행 그렇게 되겠네요. 그러니까 얘기하다 보니까 시간이 되게 길어졌는데 문득 여기서 이제 각자 뭐 어떤 오늘 얘기했던 정도차적인 것 중에서 추가하고 싶은 얘기들 좀 더 이렇게 있으면 하고, 아마 시간상 더 길어지면 이거는 유튜브에서 화를 낼 것 같아요. 왜 이렇게 길게 그래서 아마 오늘 에피소드 원래 이럴 계획은 아니었으나 좀 1, 2부로 나눠서 오늘은 용어에 대한 정의만 하고 끝나는 것 같아요. 끝나고 다음 시간에는
그럼 이것에 대한 뭐 에피소드들이 좀 있는지 그런 경우들에 대한 이 에피소드들을 좀 조심스럽게 또 얘기를 해야 될 것 같고 그리고 그 적절한 어떤 학습 배치, 뭐 연산, 사고력, 선행, 뭐 선선행들이 적절하게 어떻게 배치되면 좋을지에 대한 얘기들을 같이 조금 더 해보는 형태로 1, 2부로 나누면 좋을 것 같고 오늘에 대한 뭐 마무리 각자 뭐 생각나시는 부분들 좀 정리해보고 계시고 오늘 어찌됐건 얘기하는 게 선행을 어디까지 했나요? 라는 질문에 다들 당황하시고 혼란스러운 거죠. 어디까지 얘기해야 되지? 무슨 얘기를 해야 되지? 연산인가? 아 연산으로는 어디까지 봤는데 선선행은 어딘데? 하지만 우리 아이 선행은 이건 거 하는데 뭐라고 얘기해야지 이 학원의 상담이 적절하지 뭐 이런 경우들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한 것 때문에 이 얘기를 시작한 거고 연산, 사고력, 현행, 선행, 선선행들 등에 대한 정의나 어떤 의미들을 얘기 좀 지금 하고 했습니다. 지금까지 하고 있었고요. 네, 급 정리 모드긴 한데 시간상 네. 그냥 선행은 어디까지 하셨나요? 질문했을 때 대답하기 좀 어려우시면 요즘 우리 아이가 어느 교재를 보고 있기는 한데 뭐 테스트를 한번 받아보고 싶어요 하시면 저희가 답을 내드리면 될 것 같아요. 어디까지 공부가 되어 있군요. 그러니까 저희가 선행을 어디까지 했느냐의 질문이 사실 그 질문이 어디까지는 만들어져 있는지 혹은 어디부터 저희가 집중해서 수업을 이제 진행할 것인지 그걸 이제 그 상담할 때 일단 그 폭을 좁히고 싶어서 그러는 거니까 네, 굳이 답을 딱 떨어지게 하려고 애쓰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러면은 정리를 테스트 약간 보세요. 하자면 결론은 우리의 대화 속의 결론은 선선행이 아닌 어디까지 선행했나요는 말 그대로 단어에서 선행의 답을 네, 하면 되는 거예요. 네, 선행, 네. 선선행 말고 네. 선행으로서 메인으로 집중해서 지금 제대로 조금 더 이렇게 네. 응용하면서 이렇게 배우고 있는 부분은 현재 여기입니다. 네. 하지만 여기까지 경험한 적은 있어야 정도로 붙여주면 좋지만 근데 그것은 경험한 적 있는 부분이 실제 실력으로 나오는 경우는 거의 없기 때문에 선행이란 말에 좀 집중을 해서 가는 것이 맞겠구나 뭐 이런 결론. 네. 그러면 네. 이 정도 뭐 더 혹시 생각나시는 얘기들 있습니까? 저 딱 한 가지만 더 네. 오늘은 짧게 할게요. 애기 얘기하시는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보통 고등과정 정도 들어갈 때 되면 이제 어머님들이 그런 집에서 하는 학습지 이제 정리할까요? 그러시는 분들 계시는데요. 제 대답은 거의 90% 이상이 그냥 계속 하세요거든요. 네, 맞아요. 맞아요. 네, 그거 꼭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냥 계속 하세요. 그거는 계속. 네, 계속 저는 저희 아들 고등학교 3학년까지 그 굿땡 계계속 했어요. 저도요. 눈 높이는 수학 많이 맞아요. 했어요. 네네. 바람 네. 바람펜이요. 바람펜. 네. 네. 그래요. 뭐 결국은 근데 연산은 계속 네. 해놓는 게 그런 경우 있었던 것 같아요. 6학년 정도 되는 친구한테 뭐 넌 그거 연산 어디에 지금 뭐 미적분까지 하고 있다. 그러니까 그거는 계속 하는 맞아요. 거예요. 계속. 근데 이제 그거는 네, 도움이 다 되는 것 네. 같고. 네, 오늘 뭐 일단은 뭐 부족하면 부족할 수도 있는 얘기지만 또 요 정도 선에서 많은 얘기했고 특정 주제들은 나중에도 더 깊게도 다시 얘기해봐야 될 것 같은 거였고요. 다음 시간에 이런 각 선행들에 대한 에피소드들 그런 것들도 좀 풀어보고 네, 또 바른 그럼 이것들에 대한 선행들과 연산 사고력에 대한 배치 바르게 올바른 어떤 학습법은 무엇일지에 대한 얘기도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오늘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